안녕하세요. 칸나희망 서포터즈 이사장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칸나희망 서포터즈 사무국장 손민희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제 그 규정이 들어오면서 감치명령 이후에도 1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제 재판을 다녀오셨다. 네. 얘기죠. 배드파더스라고 하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네. 배드파더스가 참석을 했고, 또 양육자도 직접 참석을 해서 그 재판을 같이 이제 보고 왔습니다. 영상을 찍어 오셨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그럴까요? 나 지금 먹었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침도 못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요. 나도 안 먹었어요. 새우 빠졌었다면서요. 진짜. 새우는 무슨 돈으로 했어? 돈이 없는데 여자는 어떻게 만나? 부모님 셋이잖아. 아버님은 아버님이라서 굶을 수 있지만 자녀는 굶기면 안 되는 게 부모의 책무예요. 애들이 굶고 있잖아요. 내 심장이었어요. 저라도 정말 심장이에요. 안 덥잖아요. 못하는 내 심장은 대학교를 못 가잖아요. 내가 그거 진짜 내 심장이 이런 거 따라서 죽고 싶다고. 학교를 못 간다잖아요. 너 진짜 이 생각이 안 된다니까. 학교 못 가고 싶면서 왜 나한테 왜 이지 않냐고. 네. 근데 정말 저는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면 참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네, 정말. 이날 이제 판사님 앞에서는 네. 내가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안하다, 잘못됐다, 옵소를 하고, 이제 재판장 밖에 나와서는 이제 양육자를 향해서 굉장히 분노 향한 비난을 퍼붓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더 억울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영상을 그대로 판사님한테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탄원에도 참여를 해주셨죠. 네, 탄원도 참여를 해주셨고 직접 이제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는 네.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육비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네. 이번에 저희가 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네.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제대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소가 네. 73.4%,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가 15.8%, 그 다음에 명당 공개가 8.8%, 그다음 마지막으로 출국 금지가 2.5%였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은 상당수의 한부모 가정 양육자들이 형사처벌이 가장 효력이 높지 않겠나라고 그럼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요. 네.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굉장히 네. 공감이 됩니다. 네. 이번 사건 이제 주목받고 음. 있는 이 내용이 실형 선고가 네. 과연 내려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쟁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형 선고가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양육비 이슈를 민사적인 금전채권 문제로 인식을 하니까 자꾸 제재조치 기준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애가 몇 번 양육비를 못 받았는지,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뭐 그쵸. 사실은 6개월, 6번이라면 6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6개월이 돈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냐면요. 그럼요. 6개월이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미지급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이걸 민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양육비의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아동의 생존권 문제다. 일반적인 민사채권, 금전채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미 입장을 보여주신 내용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얼마든지 떠나서 그 기간 동안 어쨌든 1년이 넘게 안 줬다면 이거는 아동 학대에 준해서 네.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인식이 문제다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론 이제 벌금도 전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네. 범죄 경력 조회에 벌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벌금이 나온 게 있다면 네. 아무래도 취업에 제한이 있겠죠. 그러네요. 정말. 도덕성에도 타격을 주고 그래서 그렇군요. 벌금이 나와도 어쨌든 전과가 생기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제재 조치의 효력이 있다 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실형이 나온다면 두려움이 더 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급을 네. 더 강요할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요번에 우리 네. 국장님 말씀대로 양육비 미지급 관련해서 좀 금액이 특히나 크거나 하다면 네. 실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선례가 좀 어쨌든 생겼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선례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어렵다.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입증을 하면 이런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줬다라고 한다면 네. 본인이 법원에 양육비와 관련해서 감액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 줄여진 금액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한다면 네. 법원에서는 그 변명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공시송달로 결정이 됐을 때 나 이행명령이 있는 줄 몰랐다. 감치명령이 나온 줄 몰랐다. 이제 이 핑계를 댈까봐 걱정인데 감치명령이 내려졌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 사실 그 자체의 고의성이 있는 걸로 본다면 이와 관련해서 고의성 입증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법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해외 네. 입법 사례도 한번 봐야 되니까 네, 그 부분 맞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외 OECD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의 권리 측면으로 해석했기 네. 때문에 형법을 엄중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 달만 미지급돼도 네. 그 운전면허 정지는 당연히 되고요. 그러니까 주에 따라 다르기도 네. 하지만 그런 주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징역도 최하는 6개월이고 최대는 5년 네, 네. 아주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제 아이들의 생존권이고 내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칸나희망서포트즈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채널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칸나희망 서포터즈에서 양육비 한시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이 주신 이 이제 얘기 중에서 네. 좀 마음에 남았던 게 네. 본인도 이제 남편도 보기 싫고 데드파더스도 보기 싫고 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법적 절차도 너무 힘들고 바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준 그 한 달에 50만 원을 네.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소중한 돈이었구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해서는 네. 안 되는구나. 네. 를 깨달으셨다. 맞아요. 이 얘기가 저도 굉장히 닿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양육비는요 아이들의 권리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사단법인 칸나희망 서포터즈 후원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